화창한 맑은 날씨의 어느 날, 방송으로는 긴급 재난 속보가 방송되고 밖에서의 상황에 사람들이 웅성대는데 갑자기 땅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충격에 엉망진창이 된 편의점 내부. 꼬마를 감싸 안아준 남자가 아이를 챙기는데 꼬마는 남자의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본 듯한데요. 그곳에는 땅에서 솟아난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 있었죠. 세계 각국의 도시에 생겨난 정체불명의 거대 구조물. 사람들은 그것을 악몽의 탑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시스템 창이 뜨고 그 시스템으로 탑의 소환에 응해 전장으로 소환되는 사람들. 시스템에 의해 게임처럼 아이템과 스킬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곧 이것이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곧 타워 임팩트가 온다며 밖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탑. 탑의 바깥에서는 공사 인부들이 바쁜 모습. 인부들은 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사람으로 보이는 인형이 탑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 사람이 아니라 몬스터였네요. 그렇게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몬스터들. 그런 몬스터들에 대항하기 위해 전차들이 왔지만 전차들마저 우습다는 듯 공격해대는데요. 결국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소멸해버리는 지구입니다. 탑 속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사람들에게 뜨는 시스템 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탑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힘과 자격을 얻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 이들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탑을 공략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앞에 놓여진 커다란 바위. 바위를 부수다가 어떤 빛나는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밝은 빛을 뿜어내는 작은 돌이었죠. 회기의 돌이라는 사용자를 과거로 돌려보내준다는 아이템. 타워 워커들의 대장인 황인찬이 아이템을 사용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앞에서 회기의 돌을 사용하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눈앞에서 인찬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냐고 생각하는데 전 과학교사인 사카모토는 당연하다고 말하며 다중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황인찬이 이곳을 떠나 과거로 갔다는 것. 이들이 이렇게 탑을 공략하고 있는 동안 타워 밖의 세상에는 2차 타워 임팩트가 발생했습니다. 워커들은 지구의 모든 인류가 소멸하기 전에 회기의 돌을 사용해 과거로 가거나 여기에 남아서 죽거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몬스터에게 당하며 회기의 돌을 사용하는 사람들. 몬스터에게 당하기 일보 직전에 남자가 보이는데 그때 뒤에서 나타난 쌍검을 든 남자. 순식간에 몬스터를 베어버리는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삶을 포기한 남자의 앞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인류 최후의 결사대 카르페 디엠이었죠. 바로 나타난 몬스터에게 달려드는 카르페 디엠 멤버 윤환. 뒤이어 카르페 디엠 수장인 제왕과 함께 몬스터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몬스터를 처치해버립니다. 이대로라면 마지막 층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들. 85층을 클리어하면서 좋은 아이템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재환은 넋이 나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98층 여목의 방. 이미 다른 멤버들은 전부 당해서 혼자 남은 것 같은데 넋이 나가 있는 재환을 공격하는 몬스터. 재환은 벽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몬스터의 뒤로 보이는 윤한의 모습. 윤한은 몬스터를 베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렇게 뒤이어서 몬스터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순간적으로 반응한 몬스터의 뿔에 찔려버리고 맙니다. 윤한을 공격한 몬스터에게 공격을 감행하는 재환. 순간 몬스터에게서 빛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노리고 공격하는 재환이죠. 그렇게 힘겹게 몬스터를 쓰러뜨리게 되고 윤환 역시 구석에 처박혀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 그의 손에는 회기의 돌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재환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윤환. 재환은 마음 바뀌기 전에 가라면서 등을 돌리고 그렇게 혼자서 다음 층으로 나아가는데요. 사실 윤환이 들고 있던 돌은 그냥 조약돌이었죠. 윤환은 재환이 분명 탑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탑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위층으로 향한 재환은 큰 문을 마주하고 그 문을 열자 하얀색의 설원이 그를 맞이하는데요. 역시나 그곳에서도 재환을 반겨주는 몬스터의 공격.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다 멈춰선 재환인데 그런 재환을 향해 쏘아지는 무시무시한 스킬들. 재환은 몬스터를 피해 숨죽이고 있는데요. 99층의 보스 몬스터인 빅룡 벨키서스. 이 몬스터의 숨결은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냉기 저항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의 장비가 없었더라면 진즉 목숨이 끊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추억하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재환에게 또 도전할 것이냐고 묻는 이 사람, 바로 아토포스의 대장장이인 제이인데요. 50층의 괴룡 알테미너스를 멸하고 개척한 마을인 아토포스. 이곳의 대장장이들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장비를 수리해 주었죠. 이제는 남은 대장장이라고는 제이 혼자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에 살아있는 사람 역시 몇 없었죠. 타워 임팩트가 10번은 좋게 넘었고 언제부턴가 1층 소환장에도 소환되어 올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기의 돌이 발견된 장소에는 이상한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죠. 한편 제이는 하이렌 할멈이 사라졌다던데 나이를 먹지 않는 탑에서 사라졌다면 둘 중 하나, 회기의 돌을 썼거나 아니면 높은 탑에서 아래로 뛰어내렸거나 였습니다. 하이렌 할멈은 아토포스에 몇 남지 않은 지원형 워커였죠. 열심히 망치를 두들기는 제이에게 말을 거는 재환. 자신에게 블랙스미스 스킬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벨키서스의 앞에 서 있는 재환. 이 탑이 세워진 후 처음 99층에 도달한 재환을 칭찬하는 벨키서스. 재환은 아무래도 벨키서스에 맞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덤벼드는 재환에게 벨키서스는 브레스를 뿜어대는데 엄청난 폭발이 뒤를 이어 따라오고 재환은 브레스에 적중당해 몸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몸을 움직이는 재환. 몇 번이나 시도한 찌르기 공격을 다시 시도하는데 그 기술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벨키서스. 탑의 공략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재환은 히든 클래스, 히든 무기를 번번이 놓쳤고 찌르기 하나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5천만 번 정도 찌르자 자신의 찌르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죠. 그 결과 찌르기는 히든 스킬급의 공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벨키서스 상대로는 못하긴 했지만요. 벨키서스는 재환을 향해 다시 한번 브레스를 뿜어내는데 피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는 재환. 순간 벨키서스의 아가리 옆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이고 그것은 98층에서 보았던 빛이라는 걸 깨닫죠. 바로 그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담아 찌르기를 시전하고 그렇게 벨키서스에게 타격을 주는데 성공하는데 자신에게 당해 턱이 너덜거리는 벨키서스. 하지만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다시금 공격해오는데 재환에게 쏘아지는 벨키서스의 브레스. 이리저리 몸을 날려가면서 브레스를 피하는데 안타깝다며 목마의 돌에 속지 않았어도 운명이 바뀌었을 거라고 말하는 벨키서스. 그 말을 듣고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재환입니다. 의문을 가진 재환을 벨키서스가 공격하고 재환은 힘겹게 몸을 던져 벨키서스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들어온 문을 닫으며 탈출에 성공한 재환입니다. 발톱 하나라도 스쳤다면 죽을 뻔한 상태였네요. 그리고는 벨키서스가 말한 목마의 돌을 되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5년 뒤 다시 한번 벨키서스에 도전한 재환인데 이제서야 벨키서스를 처치하고 모든 능력치가 한계에 다다른 모습. 죽어가는 벨키서스에게 목마의 돌이 뭔지 물어보는데 너는 이미 그것의 답을 알고 있다고만 말하네요. 벨키서스는 백룡검이라는 아이템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벨키서스의 피가 꿀렁대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바로 다음 층으로 향하는 문과 같은 생김새였죠. 당연히 거리낌 없이 바로 다음 층으로 향하는 재환. 그렇게 검은색의 꿀렁대는 문을 지나치는데 문을 지나자 그에게 보이는 것은 이상한 장소. 그곳에서 보이는 것은 탑의 장소들이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에 경계하며 겁을 잡는 재환. 중요 메시지 발송을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는 목소리인데요. 그때 재환에게 뜬 시스템 창 튜토리얼 게임을 클리어했다는데 그 문구를 보고는 넋이 나가버린 재환입니다. 그런 재환의 앞에 나서는 누군가인데 알 수 없는 인물은 재환의 상태를 보고는 놀라고 그가 본 재환의 표정은 놀라울 만치 냉정한 표정이었죠. 재환은 알 수 없는 인물에게 누군지 묻고 이제껏 이곳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허둥지둥대는 인물. 자신을 악마 비스트레인이라 소개합니다. 재환은 튜토리얼이 끝났다면 본 게임이 남아있냐고 묻고 그 전에 보여줄 것이 있다는 비스트레인인데 그동안 재환이 탑을 올라오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비스트레인. 모든 기억을 가진 채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한다는데 재환은 그 모습에 처음부터 자신들은 속았던 거였고 인류의 구원은 그저 자신들의 희망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과거로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미친듯이 웃어대는 비스트레인. 이곳에 있는 어떤 아이템으로도 당신을 과거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탑에 있는 회기의 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재환. 순간 벨키서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버리고 그 말을 곱씹으며 충격에 빠져버리고 마는데요. 비스트레인은 회기의 돌이 아니라 목마의 돌이라며 사용자들은 목마가 만든 꿈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집착하는 건 당신들 인간뿐일 거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재환의 앞에 시스템 창을 띄우는데 보지도 않고 아니오 버튼부터 띡 눌러버리는 재환. 그런 재환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재환은 이 탑의 정체를 알았다면서 자신은 목마의 꿈속에 들어가 있던 거라고 하는데 비스트레인을 사냥하고 다음 층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환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비스트레인. 보상을 원하냐는 비스트레인의 목에 찌르기를 시전하는 재환입니다. 찌르기에도 아랑곳않고 자신의 할 말을 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하고 타워 임팩트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는 비스트레인. 순간 재환의 뒤로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곳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로 재환 자신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비스트레인은 자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면서 자신과 재환 사이에는 인간과 드래곤만큼이나 큰 격차가 있다는데 드래곤이라면 이미 잡아봤다며 검을 뽑는 재환. 자신을 건방지다면서 노려보는 비스트레인에게 뽑은 검으로 찌르기를 시전해버리는 재환입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 재환은 다친 몸으로 제이를 찾고 있는데 아토포스에는 더 이상 제이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홀로 망치를 두들기 든 재환. 어제로 72번째 쉬지 않고 도전했던 재환이지만 쓰러뜨리지 못한 비스트레인. 그 역시 재환을 죽일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요. 이런 재환을 스크린으로 살펴보고 있는 재배자 비스트레인. 재환을 팔아야 할 특상품이라며 참고 있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재배자는 1차 재배인 튜토리얼 게임을 통해 좋은 상품을 찾아내고 2차 재배인 본 게임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바로 이 본 게임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재환이었죠. 자신이 눈 딱 감고 죽이려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재환의 영혼이 손상되기라도 한다면 수학자들이 자신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환을 잘 키워서 비싸게 팔아먹을 공리 중인 비스트레인. 악마와는 거래를 안 한다는 신들마저도 연락을 해오는 특상품이라는데 그때 다시 자신에게 덤벼오는 재환.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며 공격을 받아냅니다. 대체 왜 본게임을 안 해주는 거냐며 툴툴대는데 그러면서 화가 났는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갑작스럽게 재환을 공격해대는데요. 뭘 원하는 거냐고 짜증 섞인 질문을 남발해버립니다. 몇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들은 그는 어떻게 해주면 본게임을 할 거냐 묻는데 사실 이것은 재환이 계획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악마. 우주는 하나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며 이 우주는 위대한 땅이라는 하나의 차원계와 가지처럼 뻗어나간 무수한 변경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무수한 변경에 흩어진 차원계의 작은 행성이라는데 재환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기회를 얻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악마들은 게임을 돕는 보조 역할이라고 하는데 비스트레인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묻는 재환. 악마는 씩 웃으면서 진짜 궁금한 건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데 왜 그 많은 변경들 중에서 하필 지구의 탑을 소환했는가? 어째서 인류가 이런 운명에 처해야 했는가라고 말하는데 그때 재환은 비스트레인이 악몽의 탑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비스트레인. 무슨 보상이 있냐는 말에 둘러대기 바쁜데요. 그렇게 둘러대는 비스트레인의 주위로 검은색 물질이 떠오르고 비스트레인의 뒤로 어떠한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둘러대기 바쁜 악마의 모습이네요. 이제는 더 이상 올릴 능력치마저 없는 재환. 하지만 비스트레인에게 자신의 공격은 닿지를 않았는데 그대로 자리에 털썩 누워버리는 재환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계의 시스템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껴버리는 재환. 눈앞에 이상한 노란색 물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세계의 본질을 이루는 어떤 형태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재환이죠. 비스트레인에게 군주에 대해 묻는 재환. 군주는 본게임을 클리어하고 위대한 땅으로 진입한 자들에게 보통 세력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군주와 세력에 대해 궁금해지는 재환. 자신을 빗대어 재환에게 설명을 해주는 악마네요. 그런 그에게 정확히 열흘 뒤 이곳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9일 뒤 열심히 찌르기 훈련 중인 재환. 그 모습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는 비스트레인인데 목마 녀석들에게 속아서 이런 쓰레기탑을 가져왔다며 자조합니다. 그리고는 사기꾼 목마 새끼들 때문이라며 소파를 치는데 거장급의 목마가 만들었다는 말에 속아 홀라당 사온 1세대 탑. 상품에 동의 없이는 게임을 종료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수모도 내일이면 끝날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비스트레인의 앞에 선 재환.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비스트레인의 모습인데 갑자기 그런 그를 공격해버리는 재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는 비스트레인에게 지금부터 너를 사냥한다고 선언해버리는 재환입니다. 이 입자들이 보이면서 찌르기가 불안정해졌다는데 찌르기를 사용할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던 재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을 느꼈죠. 그렇게 비스트레인을 찔러버리는 재환인데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림없다는 듯 나무를 소환해 반격하는 악마. 재환을 꽁꽁 묶어놓는 데 성공하는데요. 승낙을 받는 것은 오래전에 포기했었다고 하며 어째서 이 튜토리얼 게임이 무한정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냐는데 튜토리얼 클리어 후 100일 뒤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스트레인이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재환. 아무도 알 리 없는 내용까지 전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며 놀라는 모습의 비스트레인. 재환에게 글씨로 이것을 알려준 자는 누굴까요? 그렇게 재환은 씩 웃으며 비스트레인을 보고는 엄청난 빛과 함께 폭발을 일으켜버립니다. 공격을 당한 비스트레인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자신의 상처를 둘러보는데 설마 과적응자? 라고 생각하며 재환을 보고 재환은 알 수 없는 무기까지 가져온 상태.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상처를 낼 만한 실력이 되어 있었죠. 위기가 닥치자 비스트레인은 링크를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동조율 제한을 해제해버리는데 그리고는 재환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아내는 재환의 모습. 재환은 놓치려는 검을 다시 꽉 쥐고는 비스트레인에게 찌르기를 연타하는데요. 그렇게 마침내 100억 번의 찌르기를 사용한 순간 비스트레인과 탑이 빛으로 이어진 선이 보였고 그 선을 향해 찌르기를 사용하자 얼굴이 일그러지는 비스트레인. 그렇게 비스트레인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는 마지막으로 잘 들으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신은 이놈들이 깔아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하지 않겠다며 여길 부수고 다음 층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르고 올라서 끝을 볼 것이라고 하네요. 그만두라는 악마에게 이곳은 뿔이지 않냐며 줄기도 있겠지라는 말과 함께 천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뜬 시스템 창 게임 클리어 실패라고 뜨네요. 한편 재환은 다른 세계로 도착한 듯한데요. 그런 재환을 맞이하는 짐승형 몬스터들, 당연히 순식간에 베어주는 재환인데 그런 재환의 뒤로 등장하는 엄청나게 큰 덩치의 몬스터, 역시 보통 찌르기로 쉽게 조각내줍니다. 그렇게 몬스터들의 뼈를 수집해주는 재환의 모습. 그런 재환의 앞에 나타난 새로운 종족들, 대안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수집한 몬스터에 뿔을 줄 테니 정보를 좀 달라고 하는 재환. 이 종족들은 못 알아먹은 건지 냅다 재환을 공격하는데 하필 건드려도 재환을 건드려 버렸네요. 그렇게 깔끔하게 몰살을 시켜버리는 재환입니다. 살려둔 한 명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지만 대화가 되지 않고 알아듣게 말하라며 더듬이를 잡아 늘리는데 자신의 혀를 물고 자결을 하는 이 종족이네요. 이 종족의 시체를 뒤지며 쓸만한 물건을 찾는 재환. 인벤토리 역할을 하는 작은 차원 배낭을 얻습니다. 알 수 없는 작은 보석들도 얻게 되네요. 그때 엄청난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재환의 무기. 갑자기 무기에서 입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아둔 무기들을 먹어치우는 재환의 무기. 재환은 남은 물건 중에 가장 쓸만해 보이는 지도에 눈이 가고 그곳에 그려져 있는 것은 환상수 혼돈이라는 지역인데 악마에게 받았던 정보에는 없는 곳이었죠. 그 지역의 다른 곳, 몬스터들은 누군가를 쫓고 쫓기는 이는 다름 아닌 인간들이었는데 누군가 던진 단검에 맞아 아파하는 사람. 알고 보니 앞장서 뛰던 여자가 던졌던 단검이었네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질리는데 여자가 이각수를 건드려서 불러온 것이었죠. 그 모습을 절벽 위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 바로 파밍을 마친 재환이었습니다. 한편 아래의 남자는 이각수에 대비해 공격을 준비하는데 자신도 돕겠다면서 남자를 방해하는 누군가. 이번에도 그 여자였고 남자는 참다 못해 욕지거리를 하는데 도우려고 했는데 너무하다며 적반하장의 여자. 그런 남자를 공격하는 이각수인데요. 그때 이각수를 일격에 처치해버리는 재환. 검을 든 채 이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각수를 처치해버린 재환을 노려보는 여자. 재환에게 정체가 뭐냐면서 말을 걸어보는데요. 단순한 찌르기로 이각수를 죽이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 여자에게 혼돈이 뭐냐고 묻는 재환. 자기랑 장난치는 거냐면서 화를 내는 여자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재환입니다. 그런 말투로 거짓말 쳐도 어림도 없다고 하는데 그때 또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재환의 무기. 여자의 눈앞에서 자신의 입을 쩍 하고 벌려버리는데 바로 여자의 무기를 집어 삼켜 버립니다. 정령 무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무기를 노리고 허술해 보이는 재환에게 자신의 먹잇감을 뺏긴 여자는 어이없어 하죠. 아무튼 여자는 재환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미노라 소개한 여자는 혼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일행인 남자들은 레드폭스라는 극악무도한 놈들이라는데 재환에게 저들을 전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고 밤이 찾아오는데 이들은 한 곳에 불을 피워놓고는 야영을 시작하는데요. 구석에 누워서 쉬고 있는 재환의 모습. 그런 재환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남자들. 재환은 그들을 신경도 쓰지 않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네요.
한편 민호는 그들이 오고 있다면서 재환을 부르고 아까 장비 먹이던 칼로 놈들을 처치하라고 하는데 구경 좀 하고 싶다기에 빌려줬다고 하는 재환입니다. 그때 레드폭스의 멤버들은 민호와 재환을 둘러싸고 그 모습을 본 민호는 눈에 불을 켜고는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레드폭스 멤버들은 두 사람에게 덤벼들기 시작하고 민호도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남자들의 머리에 단검을 박아넣는 모습, 이들은 민호의 상대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열받아서 너무 세게 던졌다고 말하는 민호, 레드폭스의 리더는 민호의 정체를 몰사의 마녀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흥림방에 의뢰를 한 거냐고 묻죠. 그럴만한 사람은 많다고 하며 단검을 날려대는 민호, 리더는 단검을 쳐내며 너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1차 적응자 이상의 병사의 수는 40여 명, 그리고 빼앗긴 재환의 정령 무기에 자신들의 마스터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마스터는 3차 적응자인 검은 여우 클랜트이죠. 상황이 꽤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민호인데요. 재환에게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며 무언가를 던져주는데 그것은 귀한석이며 하나밖에 없으니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럼 민호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이냐고 묻는 재환. 이런 상황에 그런 질문을 해야 하냐면서 답변하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서 절대 안 돌아간다고 하네요. 죽어도 오늘 죽는다며 과거로는 안 간다는 민호. 대답을 듣고는 너는 오늘 죽지 않아라며 검을 뽑는 재환인데 순식간에 레드폭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재환. 클랜트는 재환을 향해 스킬을 난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맞붙게 된 레드폭스 클랜원들과 재환. 하지만 당연하게도 재환이 레드폭스들을 압도하고 순식간에 클랜트의 몸통에 구멍을 내버리는데 그런 재환을 경악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민호입니다. 민호는 벙찐 표정으로 재환에게 정체가 뭐냐고 묻고 너는 이미 알고 있다며 기억상실증에 걸렸냐고 놀리는 재환. 귀환석을 돌려달라는 민호에게 잃어버렸다고 뻥을 칩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재정비하는 두 사람. 민호의 투덜대는 말을 듣고는 역시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은 인간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야영지의 밤을 보내는 두 사람입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기억이 없는 재환이 부럽다고 하는 민호. 그럼 민호에게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묻는 재환인데 꽤나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민호입니다. 한편 이들은 고르곤 성체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소환전과 같은 장소를 보게 된 재환. 때마침 그곳에서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충격에 빠지는 재환입니다. 바로 소환당하는 사람들 전부가 죽어가는 반응이기 때문이죠. 이곳으로 소환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런 이유는 죽은 자들의 세계 혼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악몽의 탑을 졸업한 이들의 결말은 보통 신들에게 간택당하거나 위대한 땅의 군주들에게 간택당하는 두 가지. 그렇게 선택받은 이들 중 일부는 승승장구하여 명예를 얻지만 대다수는 패배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는 것이었죠. 이곳에서마저도 죽으면 정말로 끝이라고 말하는 민호. 이곳은 줄기, 희면은 가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직 올라갈 곳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재환이네요. 한편 소환된 사람에게 다가오는 한 무리의 군인들. 몸에 걸칠 거적들을 가져오고는 한쪽에 서 있으라는데 민호와는 아는 사이 같아 보입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면서 성체에 들어가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당연히 외부에서 온 재환은 있을 리가 만무하죠. 민호는 제임스에게 증명서를 놓고 왔다면서 몬스터에 뿔을 줄 테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뇌물을 병사들 눈앞에서 대놓고 받아먹네요. 문제는 재환의 출입이었는데요. 민호는 재환이 자신에게 부탁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증명서가 없다면 출입할 수 없다는 제임스. 그 말을 들은 재환은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대는데 민호의 생각으로는 정말 검을 휘두를 것 같은 재환. 앞을 막아서고는 제임스를 부르는 민호입니다. 그때 이들의 앞에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혼돈에서 가장 깨끗한 검문 소장으로 유명한 칼튼이었죠. 칼튼은 제임스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보라는데 이것은 모두가 과거로 돌아갈 때 마지막까지 회귀하지 않았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다. 멸망 이후의 세계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3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